이현주,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진애,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률 보증수표. 정말 네 분 다 소중합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가 그때 김용남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거 회사라면 이건 망한 겁니다. 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니, 팩트는 팩트대로 전달을 해야죠. 네. 근데 그 이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보면 왜 우리가 매를 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잘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회초리를 한 대 딱 맞았어요. 네. 근데 회초리를 한 대 딱 맞고 나면 아파 죽겠다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네. 완전히 바뀌겠다. 다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뭔가 미흡해요. 뭔가 미흡하면서 느낌상은 회초리를 맞았는데 별로 안 아픈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게 맞았는데. 네, 화를 돋구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고 네. 곤장을 들게 되거든요. 뭐? 진짜 안 아픈지 한번 맞아볼래? 대단히 두려운 상황이고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어떤?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아니 이러다가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게 그나마 이 프로그램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던 김용남 의원이 저렇게 나오면 김용남 의원이 지금 약간 중심을 다시 잡아야 돼. 아니 가짜뉴스. 위기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기를 아닌 거로 자꾸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곤장이라는 것은 총선에서 맞을 그렇죠. 매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오죽하면 조중동마저도 네. 보수 언론들마저도 사설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대피하는 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 작전을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어수선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요. 김기현 2기는 지금 보면은 약간의 시간 벌기용 같아 보입니다. 시간 벌기용. 네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로 가기도 지금 어정쩡한 시간이고 혹시 재창당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 쇄신 이게 사실 모순되는 얘기인데 수요일 날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은 뭔가 이게 당내에서 마치 뭐가 끓듯이 물이 끓듯이 당내 여론이 끓는 듯 하다가 네. 갑자기 일요일 날 확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당직 인선 결과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윤 빼고 친윤 넣은 거죠. 실무 친윤. 일부 비윤도 있었지만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총선에 그 민감한 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책위 의장이나 김영직 최고위원이나 총선에 민감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이게 이제 공천 전략 수립 또 여론조사 이런 거하고 연결된 라인인데 거기는 사실은 뭐 거의 친윤 일색이라는 측면에서 변함이 없고 더군다나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강원도 출신 3선이잖아요. 전 사무총장이. 근데 그 자리를 빼서 TK 출신, 그것도 경북 출신, 국민의 입장에 가장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재선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혔다. 자, 그러면 수도권 이철규 의원도 재선이에요. 재선인가요?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 전략, 물론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인데 거기가 접경 지역이에요. 동두천, 연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김용남 의원 같은 수도권하고 다른 데예요. 때문에 과연 저 강서 재보궐선거를 참패하고 얻은 그 결론이 저거라면 내년에 이제 수도권 출마 예정자들은 더 걱정스러운 거죠. 이거 안 변하겠구나.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수도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받아서 부글부글 지금 끓어오르네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저희는 스피커가 작아서 끓는 소리가 멀리 안 퍼져나가요. 네. 안에서만 끓지. 네. 그 아까 매를 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습하고 있는 그 행태 중에 가장 매를 버는 행태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이 보시기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평론을 하거나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당 아니면 상대방 당의 사무총장이 누군지 정도는 알죠.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여의도 연구원장 정도는 네. 알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이철규 의원에서 이만희 의원으로 바뀌었다고 할 때 네. 이철규 의원과 이만희 사무총장은 아는 국민, 정확하게 이름을 댈 수 있는 국민이 몇 네. %나 되겠어요? 저만 해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구지 아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군지 정도는 아시는 거죠. 네. 거기가 안 바뀌면 변화를 실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보면 이게 이제 보궐선거에 참패한 것도 문제지만요. 그 참패한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참패한 걸 딱 보면서 변화를 할까 하고 그래도 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직후에 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지지층에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영남 지역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지지자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당 관계자보다는 좀 대중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일단 영남 지역에서는 수도권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게 졌단 말이야. 네.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대다수가 나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수도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 소외감을 느끼면서 굉장한 위기의식, 이런 실망감. 심지어는요, 노인회 회장님도 네. 이대로 안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당 지지층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겠다 이러던데 그 뒤에 이제 쭉 벌어진 행태들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궐선거 후에 이 대응 자체가 오히려 플러스가 그러니까 약간 반등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완전히 눈을 돌리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 수도권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황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런 쓴소리가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외는 아니, 스피커가 원내. 작아요. 네, 원내라도. 근데 원내는 그게 국민의힘의 최대 약점인데 사실은 영남, 강남당이거든요. 지금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영남 지역구고 그렇긴 하죠. 그리고 서울은 대표적으로 강남 3구하고 용산에서 이긴 거고요. 경기도는 휴전선 주변 지역하고 분당 갑 아니면 저 경기도 맨 남쪽 여기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은 2020년 총선 그렇게 수도권에서 다 역풍에 쓸려 나갈 때도 살아남은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정도의 역풍에서도 살아남았던 지역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본선이 중요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공천이 중요한 지역. 경선이 중요하고 공천이 중요하다. 공천이 중요한 지역하고 본선이 중요한 지역하고는 확연히 입장이 갈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본선이 중요한 분들은 지금 다 원에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근데 공천이 중요한 지역은 뭐가 중요하냐? 지도부 내진 대통령, 그 지도부에 영향을 미치는 원래 그건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천은. 사실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공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해왔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위기의식이요. 사실은 저희는 막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위기의식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한데 모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통합! 정말 오늘 이 밤이 아주 따뜻한 밤인 것 같습니다. 당과 내각의 관계자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네. 근데 봤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까지 유도를 해주고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분위기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정무 감각이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아. 그전에 다른 정부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 안 하고 정무수석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굳이 당대표를 비롯한 고위 당직자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안 가도 되는 행사예요. 사실은 통합이 행사기 때문에 네. 안 가도 돼요. 근데 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지난주에 선거 참패한 이후에 공개 행사로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선거 참패했는데 웃고 즐거워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런 자리라면 당 관계자는 참석을 안 시켰어야죠. 충분히 안 시켜도 되는 자리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저게 청와대 영빈관이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은 저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럴 거면 뭐하러 옮겼어? 아, 청와대를 왜 옮겼냐? 저 청와대 영빈관이거든요. 네. 누가 봐도 영빈관인 게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장소 선정부터 해서 참석 대상자 선정까지 이 정무 감각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네. 근데 정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기 하는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가식이요? 참패는 없었다. 우리는 재기할 수 있다. 우리를 재기할 충분한 힘이 있다.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의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선거 참패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후부터 갑자기 띄워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앞으로의 비대위나 또는 신당, 윤석열 신당을 만드는 거를 띄워줘서 근데 아직도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저께 같은 일을 저런 식으로 보여주냐. 굉장히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게 네. 말은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했지만 사실 그동안 아니 윤석열 신당 만드는 작업해왔던 거 아니야? 아니 예전에는 새식대위원회 같은 거 해가지고 뭘 하더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민통합위원회 여태까지 무슨 그렇게 활동이 있었어? 그런데 전국의 조직은 막 만들고 다니고 하필이면 요 시점에 대표들까지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띄워줄 일이야? 저는 하여튼 간에 가식과 그다음에 아 저게 내 혈세가 들어가는구나. 아니 왜 대통령 신당을 만드는데 국민의 조직이 이런 게 써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요새는 국민들이요, 실제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금방 알아채세요. 그냥 평범한 국민들이 딱 보고 아마 느끼는 건 이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번 정권의 가장 문제의식, 국민들이 문제의식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통합과 역행한다 이거거든요. 지역 간, 그죠? 영원함. 그리고 세대 간, 이념, 특히 이념 간, 그죠? 그리고 또 직역 간, 또 경제 이 규모에 따라서 이 양극화, 이거 전혀 서민들에 대해서 지금 자영업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서민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가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 지금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강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이 피부에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말은 강조하죠. 민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거꾸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남녀 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갈라치기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계속 키우고 아주 이게 서로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경향 때문에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해서 정권을 교체했는데 이것도 한술 더 뜨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의식이 있는데 근데 벼랑과 뭘 하는데 막 건배하면서 얘기하는데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냐 도대체.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이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행보들을 하실 때 한마디씩 뭐 했냐, 하셨어야 이거예요? 돼요. 근데 한 번도 저는 한마디 하신 거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거죠. 많은 국민들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게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가 네. 이제 어제 저 화면을 보고 아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비로소 안 것 같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이 정부는 몇 개 안 돼요. 윤 대통령이 그런 거 많이 만드는 거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국민통합위원회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저런 행사를 가지고 김한길 위원장을 이제 소위 띄워주는 듯한 모양새를 만드는 게 향후의 어떤 정치적 역할 같은 거를 예고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어떤 역할이죠? 그죠? 또 여권 내에서 소문도 많았어요. 예.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김계연 그 대표 체제가 오래 가겠냐. 이대로 못 간다. 결국에 비대위가 됐든 아니면 선대위가 됐든 뭐 공관위가 됐든 내년 총선을 실질적으로 치를 수 있는 체제가 이 대안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아마 김한길 위원장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소문이 있었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당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건 아마 네. 김한길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창당을 가장 많이 해본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당 만들었다 깨고 이런 걸 여러 번 해봤기 분당도 때문에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창당 기술자다, 신당 기술자다 이제 이런 별칭까지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는 데다 이분이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잘 알고 2016년 총선에 보수 정당을 오래 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영입해가지고 그 선거를 이겼어요. 유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런 효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서 모종의 역할을 맡기려는 거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어제 저 장면으로 그거를 마치 반쯤 공인해 주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저는 보였어요. 네, 요즘에는 국민들이요 이렇게 진정성 없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금방 간파하시거든요. 제가 만약에 국민통합위원 같으면 저 자리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이분들 정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정말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대통령한테도 진언을 하고 네. 이 문제를 뭔가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요. 무슨 신당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동력이 있어요? 그죠? 동력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계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김한길 위원장 이름만 나와도 바로 뭐 창당 신당 이야기 바로 따라 붙잖아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인가요? 일단 기획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나올 때 그 기획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그때 중심은 안철수 대표였고 호남 쪽에서 표를 몰아온 것은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만 네. 창당 과정에서의 기획은 김한길 위원장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애당초부터 김한길 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을 때부터 나왔던 소문이 네. 윤석열 신당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밑그림으로 새시대위원회나 이렇게 할 것이다. 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신당 만들 필요 없다. 이미 다 윤석열 당이 돼버렸다. 이준석 내쫓고 안철수, 나경원 다 저기 하고 본인이 원하는 김기현 대표 나왔으니까 이제는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실증이 나신 거야 또. 이거 가지고 이 국민의힘 당하고 가지고는 좀 안 되겠어. 네. 뭔가는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딱 초이스는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는 비대위로 가는 거냐, 윤석열 신당식으로 조그맣게 밖에 하나 만들고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는 그래서 재창당하는 형식. 그거 아주 김한길 위원장이 아주 엑스퍼트거든요. 그 분야에 전문가다. 아주 전문가입니다.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아직 마음을 결정을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간도 안 좋아. 6개월이면 너무 빨라. 이게 네. 그러니까 한 2달쯤 보면서 네. 이거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이다. 장난질을 그러니까 고민 중이다.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중이에요.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특히 오래된 지지자들이 들으시면요. 말씀은 못 하시지만 굉장히 그 서운하시고 힘드세요. 그럼요. 얼마나 힘들까요? 뭐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약간
당에 애정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의 그 패배에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시잖아요. 본인이시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성찰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국정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신당 얘기로 간다고 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당이 문제라서 안 되겠네. 이런 사고라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문제죠. 김한길 위원장의 등판 때문에 다들 지금 신당 창당을 의심하고 계시는데 그 의심에서 그치는 거 아닌가? 왜냐? 지도부를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통합위원회 행사에서 만났는데 몇 시간 만에 오늘 점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만났어요.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예.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사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주 갑자기 만나시는 아니 걸까요? 원래 신임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네. 이제 뭐 대통령 상견례 겸 만나죠. 근데 이제 이틀 연속 이게 이어진 건데 잠정적으로 저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건 맞습니다. 선거 끝나고 책임론이 비등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별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2기 지도부 인선 내막을 보니까는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를 부정하게 되면 대통령 책임론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이 만든 당대표잖아요. 지지율 5% 나오는 분을 다른 경쟁자들 다 제압해가지고 대통령이 만들었고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주저주저 했는데 사실은 뭐 공천해가지고 선거 치러라라는 시그널을 줘서 치른 거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내 잘못이냐. 내가 왜 이걸 독박 써야 되냐. 이제 그런 점을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거고 그런 면에서 잠정적으로 저 체제 유지와 힘을 실어주는 걸 택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바뀌지 않고 네. 당 지지율 바뀌지 않고 내년 수도권을 포함해서 총선 전망 어둡다. 이러면 이제 당 내부에서 여론이 네.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이 관찰자들이 연내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김기현 대표는 스스로 심기일전을 다짐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연내를 넘길 수 있겠냐. 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국민통합위 행사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행사였잖아요. 참석자도 90여 명 되고 거기서는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대단히 한정되죠. 오피셜한 얘기밖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비공개 오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통합위 행사에 왜 당 사역을 불렀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오늘 점심 때 비공개로 만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위를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니 안 그래도 네.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고 또 친분이 두터운 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요? 저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 윤석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이제 삼청동에 사무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그 당선인 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데 네. 당선인이 외부 행사에 오길 기다리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을 뵀어요, 거기서. 네. 당선인이 사무실로 복귀한 이후에 뭐 당연히 저보다 먼저 들어가셨고 네. 그래서 한참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는 바람에 제가 한참을 기다렸어요. 좀 짠하네요. 아니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그래서 네. 뭐 두 분 사이의 그 친분 뭐 서로 신뢰관계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네. 굳이 힘을 실어줄 이유가 당대표를 없다. 비롯해서 다 있는 자리에서까지 힘을 실어줄 필요는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어제 왜 참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영남 의원님, 제가 질문이요. 저는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뭐 일단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말은 좀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앵커 출신이지만 그렇게 국민이 말씀은 옳다. 다 맞는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말씀만 맞다는 거예요. 국민은 늘 옳다. 국민이 늘 옳다. 어떠한 근데 비판에도 이제 변명해서는 안 된다. 제가 궁금한 예. 거는 분명히 잠정적이지만 지금 현재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부글부글 끓는 목소리가 아직 덜 나와서 더 나오려고 막 그래서 약간의 반란의 움직임들이 혹시 있어서 그걸 누르는 그거를 거예요? 잠재우려고 하는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시간 벌기 한 2달 정도 시간 벌기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런 반란의 분위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반란이 아니에요. 오늘 오찬 직후에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김용남 의원이 하는 이런 위기의식 그런 내용을 담은 의원들의 이야기는 그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나오긴 그러니까 그 했을까요? 보도를 예. 보면 김웅 의원이라는 몇 명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 친윤 의원들에 의한 주류 의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뭐 지도부를 흔들지 말아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쫙 가니까 더 이상 말을 꺼내기가 좀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의총이라는 거는 보통요 오래 하면 거의 반나절 아니면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또 다음 날 또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런데 한 4시간 반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하다가 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 짐작컨대는 분위기가 더 이상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꺼내지 분위기로 못하게 갔을 한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이 늘 옳다. 그죠? 그래서 국민이 늘 옳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다면 뭡니까? 일반 국민들, 대중들이라든지 중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였나. 국민의힘에 기본적으로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대통령 책임은 둘째 치더라도 그죠? 그 얘기가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행동은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행동은 바로 다음 날 아주 그 민심이 우스울 정도로 그것을 무시하는 걸로 보이는 행동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무슨 말이야 저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아니 이게 비서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본인도 이런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이 있었을까 왜 아무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보궐선거 이후에 뭐 성찰까지는 아니지만 달라진 윤 대통령의 메시지 이런 거를 아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강조해서 이걸 부각시키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딱 유체이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대통령 본인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참모들이나 당에다 대고 하는 얘기고 정작 사실은 이 재보궐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이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이거에 대해서 나부터 바뀌겠다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있는데. 아니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네. 이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수석들에게 소모적인 이념 논쟁 멈춰라. 수석들에게 예. 나부터 그걸 안 하겠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그 지난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되돌아보게 됐다. 이게 아니고 수석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수석들에게.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그러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수석들한테나 참모들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국민하고 직접 소통해가지고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내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성찰적인 메시지가 나가면 그때 국민들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전부 전원이에요. 수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뭐 수석들한테 얘기했다.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수석들한테 마치 훈계하듯이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당에다가 훈계하듯이 그리고 부처 공무원들한테 훈계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작 그 말 속에 자신은 빠져 있다. 유체 이탈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수석들이 잘못한 거 맞죠.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지. 막았어요. 근데 일단 뭐 내용 자체는 뭔가 좀 방향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것은 읽혀요. 국정 기조의 변화가 읽힌다. 그럼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선거 결과가 제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어떠한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적어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분명히 읽힌다. 아,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거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워낙 필요성도 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의대 정원의 확대보다 더 앞서서 진행돼야 될 게 보험 수가를 조정해야 됩니다. 아, 의료 수가.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1,000명을 늘려서 4,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흉부외과 의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그리고 소아과 의사가 많이 늘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수가 조정이 선제되지 않으면 네. 정원을 늘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거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급선무는 이거하고 동시에 의대 정원의 확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수가 조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마 좀 있으면 정부에서 네, 수가 발표한다고 조정 하니까요. 얘기도 네. 나오지 않을까 오늘 싶어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다고 네. 하니까. 아니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의사협회 반대 때문에 못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여론 환기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든다는 거죠. 네. 그동안 교육 뭐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고 이거 갑자기 또 이거 들고 나와서 이거 가지고서는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세심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거에서 좀 걱정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 80이 넘은 나이의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면서 시작한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 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0%입니까? 아니면 0.1%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당연히.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정미 지도부 네, 용산보다 여의도가 지금 더 뜨겁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은 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명분을 계속 축적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명분이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이 당에서 징계도 받았고 이 도저히 윤핵관들하고 당을 못 해먹겠어 이게 아니고 네. 지금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당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운영 기조에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렇게 바뀌어주세요. 라고 지금 일종의 이제 제안을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대통령도 겪어봤고 또 윤핵관도 겪어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태를 겪어봤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를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충정으로 이 내년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보수 정당답게 국민의힘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이 전혀 수용이 안 된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본인도 저는 그 열려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그걸 다 지금 당장 그러면은 내가 이제 탈당해가지고 신당 창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네. 시간을 두고 충분히 명분을 축적해서 훨씬 더 큰 명분을 가지고 해도 하겠다. 그럼 국민의힘이 안아준다면 절대 나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안아줘. 그런 제안을 다 수용하고 예. 그리고 이준석 역할론을 네. 인정해서 내년 총선에 이 선거를 지휘하는 그런 정도의 책임을 맡긴다. 네. 그러면 안 하겠죠. 안 나갈 근데 그럴 것이다.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를 지휘하려면 뭐 복귀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뭐 당대표를 복귀 안 하더라도 다른 역할을 맡길 수 있죠.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정말 준비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국힘을 보고 용산을 보면서 정말 깝깝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찾아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당신의 활동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확하게 던진 거. 그러면서 끌어오르게. 저는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끝나면 막 폭탄이 사방에서 터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터지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막 그냥 잠재우기만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힘으로서 총선을 이기고 싶으면은 유승민 선대위 또는 비대위원장 이준석하고 유승민을 적극적으로 안아야 된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당시 전 대표한테 비대위원장을 줘서 총선을 이겼듯이. 근데 그게 일종의 해답인데 그거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건 다 알아요.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0.0000001%가 있더라도 일단은 네. 던져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본인의 잠시 떠날 결심은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떠나겠다. 이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떠나봤잖아요. 바른미래당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떠났다가도 다시 승리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엄두에 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롭고요. 네. 나쁜 말로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수도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속마음을 좀 듣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그냥 좀 내쳤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요, 지금 있는 구성원에서 누굴 빼고 뭐 내치고 해서 뺄셈을 할 여유가 없어요. 네. 지금은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더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때지. 근데 그거 자체를 뺄셈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부 총질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뺄셈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당이라는 게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만 나올 수 있나요? 그 국민이 다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구성이 다양한데 그걸 반영하는 게 정당이지. 어떻게 국민이 한 생각,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데 정당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일 수 있겠어요. 물론 전체적인 큰 줄거리에서 동의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거죠. 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다 끌어모았고 온갖 전당적으로 다 선대위가 구성돼서 했는데 40%를 못 얻었단 말이죠. 네. 김태우 후보가 얻은 게 39점 몇 %니까. 네. 여기서 뭘 더 빼요? 더 해야죠,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본인 때문에 대선에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높은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덜 이겼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대선을 왜 이겼냐? 이거는 각자 생각이 다 다르죠. 그건 뭐 이준석 대표도 본인 때문에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아니 뭐 힘을 보탰다. 네. 그렇죠. 힘을 보탰죠. 여러 사람이 네. 힘을 보탰는데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고 네.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다 더해야 된다. 다 더해야 된다고 김용남 의원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신당을 띄운다. 이러면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건 1년 전부터 저는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제1당 또는 다수당이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세요. 오히려 한 100석 정도 탄핵을 막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근데 똘똘 뭉치는 내 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 당이 나눠서 싸우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똘똘 뭉친 한 35%의 콘크리트 층으로 이길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달 수도 있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만약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민주당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일부 국힘의 합리적 보수도 빼오겠지만 중도 중에서도 윤석열은 싫지만 민주당에게는 차마 표를 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가서 민주당의 올표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지만 네. 그렇지만 저는 권투를 응원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예측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을 떠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창당보다는 무소속 출마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아마 민주당의 당세는 가장 약하면서 국민의힘에 있어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 친윤과 비윤의 대결로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데 네. 대구 같은 데에서 가장 친윤 색깔이 짙은 후보가 출마하는 곳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결을 하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대결보다는 국민의힘의 친윤 후보와의 대결이 훨씬 승산이 높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컨설팅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이 아닌 것 같은데. 당이라는 게요. 당이 이제 제가 바른미래당을 해봤지만 당을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갔지만 안철수 대표랑 유승민 대표가 내 싸우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말리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신당을 한다라고 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것을 박차고 나올 만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지금 대통령한테 줄 서는 것 또는 당대표한테 줄 서는 것 이런 정치가 하기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내 양심대로 그냥 하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개개인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특히 거기서 또다시 새 당을 만드는데 거기서 또 누구한테 줄 서는 상황이 오면 그 끝장입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네. 이게 시간과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것이 잘 되면 당으로 갈 것이고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굳이 당으로 가기보다는 무소속으로 각자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에서는 이현주 의원님 걱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자, 오늘 1시간을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변화가 없다면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네. 솔직히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이 무슨 대단한 건 줄 아는데 네. 공천을 받아서 내가 이 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공천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럼 내 힘으로 이거 돌파하겠다. 아니면 네, 아예 네. 안 나가거나. 네, 알겠습니다. 이원주 의원님 말씀 중에 자정을 넘겼습니다. 네, 예민한 부분을 최초. 건드렸네요. 예.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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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